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분간은 웬만하면 남의 정당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홍준표 이분의 지금 이 페이스북을 보면 하루 종일 포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수의 포효를 지금 던지는데 이건 아무리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어수선해도 이건 짚을 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제부터 막 연속적으로 이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글을 올리는데 먼저 박근혜 정권은 보수의 무능, 기회주의, 부정부패로 끝났다. 이게 절대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다음 스텝을 다 포석을 보고 지금 움직인단 말이죠. 일단 박근혜 정권을 탄핵당할 만한 형편없는 부정부패 정권이라고 찍어놔야지만 다음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다루는 논객이어서요. 이 정치인들 심리를 읽는 거는 못해도요.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그대로 논리적으로 잘 읽어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유승민을 밟아버리죠. 그 다음에는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으로 지역구 물려받고 뭐 좌파 노릇하는 유승민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유승민은. 왜냐? 유승민 하나만 제거하고 나머지 탄핵 세력,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을 다 자기 휘하로 끌고 들어오겠다. 유승민은 자기 밑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승민을 금수저 좌파로 일단은 밟아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얘기했죠.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 다 더 받아야 된다. 홍준표 개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들. 홍준표 개파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요. 저 태극기 들고 저 홍준표한테 줄 서러 갔던 그 파리들 있죠. 그 보수 파리들. 자, 거기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 정권이라고 규정했다는 얘기는 탄핵당해도 싸다는 그 정권인데 그 말도 듣고도 좋다고 박수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보수 파리들은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더 이상 그런 요구하지 않을 거고 그냥 개돼지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월 15일 날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3%로 다시 폭락했다. 대선 때 치솟았던 지지율이 어떻게 이렇게 폭락했냐. 정말 이게 웬만한 이게 뻔뻔하지 않고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치솟았던 지지율이 결국 득표율 얼마 남았습니까? 23% 나왔잖아요. 문재인한테 거의 더블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가 치솟아 오른 지지율을 자유한국들 너희들이 다 까먹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정치에서 대선에서 이렇게 이 참패를 해놓고도 이렇게 호통을 치는 참 정치인 역시 처음입니다. 17년 제가 정치 매치하면서 처음입니다. 야당에서 가장 큰 참패했던 정치인이 정동영 씨인데 정동영 씨는 그때 친노계가 아니었죠.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지지율이 뭐 5%였으니까 뭐 지금 박근혜 정권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태였죠. 실정을 그냥 덮어 써가지고 선거 치렀다가 거기도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쳤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정동영 씨, 홍준표처럼. 그 증거 자기 책임지고 전주 지역구 버리고 서울 동작에 출마했다가 정몽준 씨랑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 사람 비하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23% 지지율 받아놓고 그 치솟았던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홍준표 씨는 실패한 구보수주의 정권 세력들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자기가 말한 신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실패한 구보수주의 정권 세력들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다. 야, 정말 이 보수 지지층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요. 보수 지지층 이렇게 홍준표한테 개돼지 취급만할 일을 벌였습니다. 지지율 빠지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수 기득권이고 뭐고 홍준표고 뭐고 다 보기 싫어서 빠져있다가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문재인과 초박빙이다 사기치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겠다 또 사기치고 이런 사기를 치니까 헛가닥 해가지고 좀 몰려서 찍은 게 그게 총합이 23%입니다. 조원진 후보한테 올 표까지 다 뺏어가서 23%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대선 결과 딱 보니까 어림도 없는 결과에 가지고 이 호들갑 떨고 이 사기꾼 놈들아 이래가지고 다시 원상태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더 논리적으로 적당한 얘기죠. 홍준표 후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대선 후보를 누가 뛰었습니까? 서청원 씨가 뛰었습니까? 정우택 씨가 뛰었습니까?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대권 잡으면 뭐하고 떠들었는데 그 세력을 구보수주의로 봤다면은 본인 잘못이죠.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를. 홍준표가 선거 치렀잖아요. 근데 홍준표 씨가 선거 치를 때 이런 신보수주의 얘기를 했던가요? 난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지금 이런 얘기를 말해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신보수주의. 아니 이거 대선 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대선 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선 때 홍준표 씨 입에서는 거의 태극기 집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거의 제가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박 대통령을 석방시켜내겠다,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를 지지했던 황장수 소장이 저러고 다니면은 25%못 넘는다.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를 좀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황장수 소장이 좀 조언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왜 대선 끝나고 떠듭니까, 이 얘기를? 대선 때 얘기했어야죠. 물론 대선 때 얘기했다가는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더 안 나왔겠죠.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쇄신되어야 한다. 10년 집권으로 관료화된 당의 조직도 전투적인 야당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구보수주의 잔재들이 설치는 당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한국 보수파의 적통정당은 사라진다. 이분이요, 어디 정치 신인입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4년 전, 아니죠, 2011년이 대선이었으니까 2011년 아마 한 10월까지 바로 이 구태 보수정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이 당의 대표였어요. 그 당대표 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구태 보수 무능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애기들이 썩은 잔재 그거 그냥 안고 가다가 재보선 때 참패해가지고 당에서 쫓겨난 분 아닙니까? 이 당에 마치 처음 들어온 30대 정치 신인처럼 얘기하는데 당대표 하다가 선거 참패해가지고 쫓겨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사기를 치시지? 처음 정치 보는 사람은 이분 정말 정치 신인인 줄 알 거예요. 이분 정치 오래 하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4선했고 당대표까지 했어요. 당대표까지.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파행 운행된 지가 6개월 지났고, 근데 구보수주의 잔재들이 모여 또 자기 세력 연장을 위해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하는 당원 개정을 또 모의하고 있다. 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우택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죠, 정우택. 지금 비대위가 아마 그러고 있나 봐요.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바꾸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고요. 당대표를 선거에 출마해서 1등이 당대표하고 2등부터 한 6등까지가 이 최고위원 하는 게 이른바 이게 이제 지금 표현을 잠깐만요.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걸 집단 지도 체제라 그러는 거고, 다 나와서 나온 사람 모두가 1등이 당대표하고 이 나머지가 최고위원 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 지금 홍준표 씨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당대표만 따로 나와서 당대표 떨어지면 집에 가고 최고위원은 따로 뽑는 거.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정우택 씨가 바꾸려고 한다. 한마디로 당대표의 권한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즉 옛날에 김무성, 서청원 때 보면 됩니다. 김무성, 서청원이 아슬아슬하게 1, 2가 되니까 김무성이 1, 2가 돼서 당대표가 됐지만 차점자인 2위인 서청원이 최고위원이 되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김무성, 서청원이 싸움해가지고 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이걸 이제 또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뭐 계파 간의 갈등이 부각될 수도 있고 계파 간에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홍준표 씨는 승자 독식제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당대표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이기면은 차점자 떨어져 버리고 최고위원도 자기 계파들이 나가서 다 해먹는 완전히 자기가 당을 독식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정우택 씨는 나눠먹는 걸로 하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도의 차이예요. 이건 정말 어느 게 딱 맞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개거품 물고 있다는 거 보면요. 이미 뭐 전당대회 때 자기가 나가면은 저 보수파리들 개돼지처럼 풀어가지고 당권 잡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당권 잡을 자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제도를 원하겠죠. 이건 지금 현재 비대위를 욕하는 거고, 그 다음 글은 이제 친박을 지금 비판을 하는데, 박근혜 파라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들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사람들. 차라리 충직스러운 이정현 의원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물론 지금 홍준표 씨 얘기하는 게 대부분 절반 정도가 다 거짓인데 이거야말로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탄핵 때 탄핵을 투표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친박이든 뭐 비박이든 솔직히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을 언제 반대했나요? 다 같이 그냥 무기명으로 투표하자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정현 대표의 치명적인 실수라 보거든요. 그때 분명히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걸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떻게 야합을 해가지고 탄핵을 무기명으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지만은 당론으로 찬성자 손들어, 반대 손들어 정하자. 왜?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당이 국정 운영을 공동 책임지게 한 당원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은 손들고 투표하고 당에서 나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리를 안 한 게 이정현 대표입니다. 이게 이정현 대표고, 그나마 저기서 좀 시비를 건 게 조원진, 김진태 의원이 두 명이 좀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 국회에서 이른바 반대 발언도 신청하고, 근데 그걸 안 받아줬죠. 정승윤 국회의장이. 자, 탄핵 때 숨어 있었던 친박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청원이나 뭐 최경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최경환 씨는 뭐 우리 당원들한테 최경환 씨는 선거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거의 몰매 맞을 뻔할 정도로 우리 당원은 취급도 안 하지만은 최경환 씨는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 입장은 했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서청원 씨도 당연히 이건 했고요. 윤석열 의원도 사실은 다 했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은 그 당시 친박 중에서 당 지도권을 갖고 있었던 친박에서 가장 큰 실수한 사람은 누구냐? 이정현 대표죠. 탄핵을 실명으로 하다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가장 덮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탄핵에서의 싸움은 탄핵 국회 가결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가결될 때는 보수 운동가들도 무조건 하야를 막아야 되니까 일단 탄핵으로 가자. 일단 탄핵으로 가자 해서 탄핵에 표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는. 하야보단 낫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탄핵의 거짓 사기가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12월 9일입니다. 탄핵이 12월 9일. 그때까지 잘 안 드러났어요. 제가 태블릿 PC 사기를 확신한 게 12월 8일인데 이게 12월 중순가 넘어가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친박 놈들아 이러려면요. 이 12월 9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 이후 상황을 얘기해야 돼요. 1월 이후 상황. 1월 이후까지 숨어있었던 친박은 정말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1월 이후에 태극기 집회, 나오든 그래도 뭐 좀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든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정현 대표가 있었나요? 이정현 대표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탄핵 이후에 이정현 대표 완전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져 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그럼 친박을 봅시다. 조원진 의원 계속 안에서 싸우다가 1월 때부터 집회 나왔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그래도 탄핵 반대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랬을 땐 조원진 의원은 이미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역할 분담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나오고 그
나중에 한 거 있잖아요. 뭐 박 대통령 구속 반대 그리고 뭐 탄핵 인용 반대 서명 전부 다 조원진 의원이 다 한 겁니다. 그거 조원진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이 스피커 역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서 다 알려졌지만은 서청원 의원 다 했어요. 서청원 의원도 다 그거 했고 윤상현 의원은 뒤하고 앞에서 다 뛰었고 박대출 의원 다 뛰었죠. 그리고 이우현 의원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명단 불러드린 사람들은 유일하게 안 한 사람은 최경환 의원이죠.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친박을 그냥 바퀴벌레라 그래버리면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일반 이 사람들은 김진태, 조원진, 뭐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하나 빼고는 대부분 했습니다. 친박 사람들. 자, 박 대통령 탄핵당하고 삼성동 사저로 올 때 거기 나가면 돌팔매 맞을 거 뻔했지만은 8명 가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서청원, 뭐 김진태, 조원진. 그 돌팔매질 맞을 각오하고 다 간 거예요. 그땐 최경환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그럼 여기서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던 놈은 이정현 대표죠. 이정현 대표. 숨어있던 유일한 사람이 이정현 대표인데 친박을 짓밟으면서 왜 이정현은 또 띄우냐. 이정현 대표가 이제 탈당했으니까 당권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정현을 내세워서 다른 친박들이 밝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홍준표 씨는 도대체 탄핵 때 뭐 했는데요? 탄핵 때 경남도지사여서 뭐 몰랐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저 이재명 성남시장 저 탄핵 때 저거 거의 매주 촛불 집회 나오지 않았나요? 탄핵 관철시키려고 경남에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나가든지 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뭐 홍준표 발언 보면은 뭐 탄핵 당해도 싸다 하고 그리고 오히려 탄핵 당한 다음에 더 욕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서 친박을 욕을 해요. 탄핵에 대해서. 아니 친박을 욕하는 건 좋아요. 친박은 우리 당원들 그때 최경환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걸렸을 때. 친박을 욕하는 건 좋은데 탄핵 가지고 친박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탄핵 가지고 친박을 욕할. 그건 아니잖아요. 탄핵 찬성했잖아요. 홍준표 씨는. 근데 왜 탄핵 가지고 친박을 욕합니까? 이건 왜 그러냐? 역시 이 보수파리들을 개돼지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보수파리들 개돼지들한테 박근혜 탄핵의 원흉은 친박들이다. 친박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면은 그게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 소수의 보수파리한테나 먹히는 얘기지. 물론 우리도 친박을 비판하면 우리 비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 내에서요. 조원진 의원 빼고 좋아하는 친박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친박과 박 대통령은 그래도 공동 책임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친박만 마음껏 짓밟아버리고 그럼 박 대통령 명예가 살아나냐? 아니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친박을 옹호해야 되냐? 아니죠. 냉정하게 그냥 사실관계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박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 비판을 했고 지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부분들. 박 대통령과 친박하고 같이 동시에 그렇게 비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친박 내에서 또 서로 할 말들이 있겠죠. 조원진 의원이 경산에서 최경환 의원 만났을 때 조원진 의원은 그냥 당의 삼선일 뿐이지 박근혜 정권에서 큰 자리 받은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선거 나가서 최고위원 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 부총리까지 했던 최경환 의원이 몸 던져서 자기가 탈당해서 자기가 이 태극기 국민들 같이 함께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조원진 의원에서는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최경환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서로 비판을 할 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씨는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남만 쫙 짓밟고 있습니다. 남만 쫙 짓밟고 있는데 글쎄요, 난 이러고 다니는 게 이 보수파리 개돼지 말고는 도대체 누가 저런 비판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 특히 좀 아는 사람, 정치 좀 아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다른 자리에 당대표 해가지고 당 말아먹어가지고 쫓겨난 사람인데 이제 막 당을 짓밟고 있어요. 당이 구태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홍준표의 페이스북 글에다가 이 보수파리들 이번에 태극기 들고 홍준표에 투항했던 막 좋아요 누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참,
보수가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찍었던지 보수지만 안철수를 찍은 저 김성애 저 페이스북에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유나이트 쪽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홍준표도 홍준표지만 거기다가 찬양하는 보수파리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보수든 좌든 일단 기본 상식적으로 사람답게 행동한 사람들 내에서의 보수와 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 돼지 같은 행동하면서 내가 보수니까 찍어라? 어떻게 보수파리 하다가 대선 참패당하면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합니까? 똑같은 짓을. 정말 망하려고 한장을 했고, 망하려고.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 자체가 원래 이러니까 난 뭐 이러다가 또 홍준표 씨가 당대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법에 또 이런 수법에다 또 사기 또 치겠죠. 또 사기 몇 개 쳐가지고 또 개 돼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당권 잡을 것 같은데, 친박들도 정신 차리세요. 친박들 거기서 또 홍준표 옆에 붙어가지고 그 최경환 의원 홍준표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선거운동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도왔는데 이런 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뭐 나오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당에서 뭐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되, 한 정치 했던 사람이 죽을 때도 좀 제대로 소리 지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뭐 저는 홍준표와 친박의 대결에서 홍준표가 이길 것 같은데, 홍준표 당권 잡는 순간에 이제 보수는 같이 영원히 수장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무덤 아래로 사라지는 거고, 이럴 때 참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이제 책임이 무거운데,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해서 지금 저런 사기 안 치고 진짜 보수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 자유통일의 가치, 깨끗한 보수, 지탄받지 않는 보수, 좌익을 리드할 수 있는 보수,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하루빨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태극기 집회가 모르겠습니다. 이 탄기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치소에서 한이 많이 하고 있고, 이 대한문화하고 서울시청 광장 두 군데서 열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같은 장소 아닙니까? 대한문화하고 서울시청 광장. 근데 지난번 또 코엑스에서 했던 사람들끼리 또 분열이 돼가지고 한 팀은 대한문에서 하고 한 팀은 또 서울광장에서 한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겨울에 들었던 태극기 모욕 좀 그만하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대한문하고 서울광장하고 태극기 집회를 그걸 따로 해요? 차 두 대 놓고? 청계천 또 하겠죠. 태극기 든 게 부끄럽습니다. 태극기 든 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이 정비가 안 돼서 우리는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홍준표의 사기극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수가 수면 아래로 수장을 당할 상황에서 새로운 보수, 난 새로운 보수라는 표현 안 쓸게요. 이제 보수는 다 홍준표하고 다 알아서 쓰십시오. 자유통일을 완수한 새로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을 얘기하는 그런 강좌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이 정상화됐으면 제가 당에서 같이 기획했을 텐데, 당이 저 모양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디어 워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 행사를 좀 기획하려다 했더니 이미 대구시당 비대위에서 지금 대구 쪽에 행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토에 제가 나중에 공지해 드릴게요. 저는 좀 미디어 워치와 제 개인 차원에서 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권의 주도 세력으로 들어가서 뭘 할 거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강좌로 제가 먼저 하기도 하고 이제 전문 강사도 초빙하고 강연회 등을 이제 열려 그럽니다. 가장 빠르면 뭐 이번 주 토요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지방에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강연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좀 많이 기대를 걸어주시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우리 당원은 취급도 안 하지만은 최경환 씨는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 입장은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서청원 씨도 당연히 이건 했고요. 윤석열 의원도 사실은
다 했죠.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은 그 당시 친박 중에서 당 지도권을 갖고 있었던 친박에서 가장 큰 실수한 사람은 누구냐? 이정현 대표죠. 탄핵을 실명으로 하다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가장 덮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탄핵에서의 싸움은 탄핵 국회 가결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가결될 때는 보수 운동가들도 무조건 하야를 막아야 되니까 일단 탄핵으로 가자. 일단 탄핵으로 가자 해서 탄핵에 표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는. 하야보단 낫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탄핵의 거짓 사기가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12월 9일입니다. 탄핵이 12월 9일. 그때까지 잘 안 드러났어요. 제가 태블릿 PC 사기를 확신한 게 12월 8일인데 이게 12월 중순가 넘어가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친박 놈들아 이러려면요. 이 12월 9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 이후 상황을 얘기해야 돼요. 1월 이후 상황. 1월 이후까지 숨어있었던 친박은 정말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월 이후에 태극기 집회를 나오든 그래도 뭐 좀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든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정현 대표가 있었나요? 이정현 대표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탄핵 이후에 이정현 대표 완전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져 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그럼 친박을 봅시다. 조원진 의원 계속 안에서 싸우다가 1월 때부터 집회 나왔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그래도 탄핵 반대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랬을 땐 조원진 의원은 이미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김기태 의원이 이제 역할 분담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나오고 그 나중에 한 거 있잖아요. 뭐 박 대통령 구속 반대 그리고 뭐 탄핵 인용 반대 서명 전부 다 조원진 의원이 다 한 겁니다. 그거 조원진 의원하고 김기태 의원이 스피커 역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서 다 알려졌지만은 서청원 의원 다 했어요. 서청원 의원도 다 그거 했고 윤상현 의원은 뒤하고 앞에서 다 뛰었고 박대출 의원 다 뛰었죠. 그리고 이우현 의원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명단 불러드린 사람들은 유일하게 안 한 사람은 최경환 의원이죠.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친박을 그냥 바퀴벌레라 그래버리면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김진태, 조원진, 뭐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하나 빼고는 대부분 했습니다. 친박 사람들. 자, 박 대통령 탄핵당하고 삼성동 사저로 올 때 거기 나가면 돌팔매 맞을 거 뻔했지만은 8명 가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서청원, 뭐 김진태, 조원진. 그 돌팔매질 맞을 각오하고 다 간 거예요. 그때 최경환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그럼 여기서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던 놈은 이정현 대표죠. 이정현 대표. 숨어있던 유일한 사람이 이정현 대표인데 친박을 짓밟으면서 왜 이정현은 또 띄우냐. 이정현 대표가 이제 탈당했으니까 당권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정현을 내세워서 다른 친박들이 밝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면은 홍준표 씨는 도대체 탄핵 때 뭐 했는데요? 탄핵 때 경남도지사여서 뭐 몰랐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저 이재명 성남시장 저 탄핵 때 저거 거의 매주 촛불 집회 나오지 않았나요? 탄핵 관철시키려고 경남에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나가든지 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뭐 홍준표 발언 보면은 뭐 탄핵 당해도 싸다 하고 그리고 오히려 탄핵 당한 다음에 더 욕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서 친박을 욕을 해요. 탄핵에 대해서. 아니 친박을 욕하는 건 좋아요. 친박은 우리 당원들 그때 최경환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걸렸을 때. 친박을 욕하는 건 좋은데 탄핵 가지고 친박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탄핵 가지고 친박을 욕할. 그건 아니잖아요. 구보수주의 정권 세력들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자기가 말한 신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실패한 구보수주의 정권 세력들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다. 야, 정말 이 보수 지지층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요. 보수 지지층 이렇게 홍준표한테 개돼지 취급만할 일을 벌였습니다. 지지율 빠지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수 기득거리고 뭐고 홍준표고 뭐고 다 보기 싫어서 빠져있다가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문재인과 초박빙이다 사기치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겠다 또 사기치고 이런 사기를 치니까
헛가닥 해가지고 좀 몰려서 찍은 게 그게 총합이 23%입니다. 조원진 후보한테 올 표까지 다 뺏어가서 23%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대선 결과 딱 보니까 어림도 없는 결과에 가지고 이 호들갑 떨고 이 사기꾼 놈들아 이래가지고 다시 원상태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더 논리적으로 적당한 얘기죠. 홍준표 후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대선 후보를 누가 뛰었습니까? 서청원 씨가 뛰었습니까? 정우택 씨가 뛰었습니까?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대권 잡으면 뭐하고 떠들었는데 그 세력을 구보수주의로 봤다면은 본인 잘못이죠.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를. 홍준표가 선거 치렀잖아요. 근데 홍준표 씨가 선거 치를 때 이런 신보수주의 얘기를 했던가요? 난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지금 이런 얘기를 말해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신보수주의. 아니 이거 대선 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대선 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선 때 홍준표 씨 입에서는 거의 태극기 집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거의 제가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박 대통령을 석방시켜내겠다,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를 지지했던 황장수 소장이 저러고 다니면은 25% 못 넘는다.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를 좀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황장수 소장이 좀 조언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왜 대선 끝나고 떠듭니까, 이 얘기를? 대선 때 얘기했어야죠. 물론 뭐 대선 때 얘기했다가는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더 안 나왔겠죠.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쇄신되어야 한다. 10년 집권으로 관료화된 당의 조직도 전투적인 야당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구보수주의 잔재들이 설치는 당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한국 보수파의 적통정당은 사라진다. 이분이요, 어디 정치 신인입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4년 전, 아니죠, 2012년이 대선이었으니까 2011년 아마 한 10월까지 바로 이 구태 보수정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이 당의 대표였어요. 그 당대표 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구태 보수 무능 지금 막 다 들어와 있는데 애기들이 썩은 잔재 그거 그냥 안고 가다가 재보선 때 참패해가지고 당에서 쫓겨난 분 아닙니까? 이 당에 마치 처음 들어온 30대 정치 신인처럼 얘기하는데 당대표 하다가 선거 참패해가지고 쫓겨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사기를 치시지? 처음 정치 보는 사람은 이분 정말 정치 신인인 줄 알 거예요. 이분 정치 오래 하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4선했고 당대표까지 했어요. 당대표까지.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파행 운행된 지가 6개월 지났고, 근데 구보수주의 잔재들이 모여 또 자기 세력 연장을 위해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하는 당원 개정을 또 모의하고 있다. 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누가?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분간은 웬만하면 남의 정당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홍준표 이분의 지금 이 페이스북을 보면 하루 종일 포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수의 포효를 지금 던지는데 이건 아무리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어선해도 이건 짚을 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제부터 막 연속적으로 이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글을 올리는데, 먼저 박근혜 정권은 보수의 무능, 기회주의, 부정부패로 끝났다. 이게 절대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다음 스텝을 다 포석을 보고 지금 움직인단 말이죠. 일단 박근혜 정권을 탄핵당할 만한 형편없는 부정부패 정권이라고 찍어놔야지만 다음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다루는 논객이어서요.
이 정치인들 심리를 읽는 거는 못해도요,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그대로 논리적으로 잘 읽어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유승민을 밟아버리죠. 그 다음에는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으로 지역구 물려받고 뭐 좌파 노릇하는 유승민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유승민은. 왜냐? 유승민 하나만 제거하고 나머지 탄핵 세력,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을 다 자기 휘하로 끌고 들어오겠다. 유승민은 자기 밑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승민을 금수저 좌파로 일단은 밟아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얘기했죠.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 다 더 받아야 된다. 홍준표 개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갈 데 없는 사람들. 홍준표 개파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요. 저 태극기 들고 저 홍준표한테 줄 서러 갔던 그 파리들 있죠. 그 보수 파리들. 자, 거기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 정권이라고 규정했다는 얘기는 탄핵당해도 싸다는 그 정권인데 그 말도 듣고도 좋다고 박수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보수파리들은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더 이상 그런 요구하지 않을 거고 그냥 개 돼지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월 15일 날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3%로 다시 폭락했다. 대선 때 치솟았던 지지율이 어떻게 이렇게 폭락했냐. 정말 이게 웬만한 게 뻔뻔하지 않고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치솟았던 지지율이 결국 득표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23% 나왔잖아요. 문재인한테 거의 더블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가 치솟아 오른 지지율을 자유한국들 너희들이 다 까먹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정치에서 대선에서 이렇게 이 참패를 해놓고도 이렇게 호통을 치는 참 정치인 역시 처음입니다. 17년 제가 정치 매치하면서 처음입니다. 야당에서 가장 큰 참패했던 정치인이 정동영 씨인데 정동영 씨는 그때 친노계가 아니었죠.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지지율이 뭐 5%였으니까 뭐 지금 박근혜 정권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태였죠. 실정을 그냥 덮어 써가지고 선거 치렀다가 거기도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쳤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정동영 씨, 홍준표처럼. 진 거 자기 책임지고 전주 지역구 버리고 서울 동작에 출마했다가 정몽준 씨랑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 사람 비하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23% 지지율 받아놓고 그 치솟았던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홍준표 씨는 실패한 탄핵 찬성했잖아요. 홍준표 씨는. 근데 왜 탄핵 가지고 친박을 욕합니까? 이건 왜 그러냐? 역시 이 보수파리들을 개 돼지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보수파리들 개 돼지들한테 박근혜 탄핵의 원흉은 친박들이다. 친박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리면은 그게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 소수의 보수파리한테나 먹히는 얘기지. 물론 우리도 친박을 비판하면 친박 우리 비판 한두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 내에서요. 조원진 의원 빼고 좋아하는 친박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친박과 박 대통령은 그래도 공동 책임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친박만 마음껏 짓밟아버리고 그럼 박 대통령 명예가 살아나냐? 아니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친박을 옹호해야 되냐? 아니죠. 냉정하게 그냥 사실관계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박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 비판을 했고 지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부분들. 박 대통령과 친박하고 같이 동시에 그렇게 비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친박 내에서 또 서로 할 말들이 있겠죠. 조원진 의원이 경산에서 최경환 의원 만났을 때 조원진 의원은 그냥 당의 삼선일 뿐이지 박근혜 정권에서 큰 자리 받은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선거 나가서 최고위원 된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 부총리까지 했던 최경환 의원이 몸 던져서 자기가 탈당해서 자기가 이 태극기 국민들 같이 함께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조원진 의원에서는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최경환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서로 비판을 할 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씨는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남만 쫙 짓밟고 있습니다. 남만 쫙 짓밟고 있는데 글쎄요, 난 이러고 다니는 게 이 보수파리 개돼지 말고는 도대체 누가 저런 비판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 특히 좀 아는 사람, 정치 좀 아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4년 전에 당대표 해가지고 당 말아먹어가지고 쫓겨난 사람인데 이제 막 당을 짓밟고 있어요. 당이 구태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홍준표의 페이스북 글에다가 이 보수파리들 이번에 태극기 들고 홍준표에 투항했던 막 좋아요 누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참, 보수가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찍었던지 보수지만 안철수를 찍은 저 김성애 저 페이스북에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뉴라이트 쪽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홍준표도 홍준표지만 거기다가 찬양하는 보수파리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보수든 좌든 일단 기본 상식적으로 사람답게 행동한 사람들 내에서의 보수와 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 돼지 같은 행동하면서 내가 보수니까 찍어라. 어떻게 보수파리 하다가 대선 참패당하면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합니까? 똑같은 짓을. 정말 망하려고 한장을 했고 망하려고.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 자체가 원래 이러니까 난 뭐 이러다가 또 홍준표 씨가 당대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법에 또 사기 또 치겠죠. 또 사기 몇 개 쳐가지고 또 개돼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당권 잡을 것 같은데 친박들도 정신 차리세요. 친박들 거기서 또 홍준표 옆에 붙어가지고 그 최경환 의원 홍준표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선거운동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도왔는데 이런 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뭐 나오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뭐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되 한 정치했던 사람이 죽을 때도 좀 제대로 소리 지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뭐 저는 홍준표와 친박의 대결에서 홍준표가 이길 것 같은데 홍준표 당권 잡는 순간에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우택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죠. 정우택. 지금 비대위가 아마 그러고 있나 봐요.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바꾸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고요. 당대표를 선거에 출마해서 1등이 당대표하고 2등부터 한 6등까지가 이 최고위원 하는 게 이른바 이게 이제 지금 표현을 잠깐만요. 이게 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걸 집단 지도 체제라 그러는 거고 다 나와서 나온 사람 모두가 1등이 당대표하고 이 나머지가 최고위원 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 지금 홍준표 씨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당대표만 따로 나와서 당대표 떨어지면 집에 가고 최고위원은 따로 뽑는 거. 이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정우택 씨가 바꾸려고 한다. 한마디로 당대표의 권한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즉 옛날에 김무성, 서청원 때 보면 됩니다. 김무성, 서청원이 아슬아슬하게 1, 2가 되니까 김무성이 1, 2가 돼서 당대표가 됐지만 차점자인 2위인 서청원이 최고위원이 되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김무성, 서청원이 싸움해가지고 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이걸 이제 또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뭐 계파 간의 갈등이 부각될 수도 있고 계파 간에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홍준표 씨는 승자 독식제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당대표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이기면은 차점자 떨어져 버리고 최고위원도 자기 계파들이 나가서 다 해먹는 완전히 자기가 당을 독식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정우택 씨는 나눠먹는 걸로 하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도의 차이예요. 이건 정말 어느 게 딱 맞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개거품 물고 있다는 거 보면요. 이미 뭐 전당대회 때 자기가 나가면은 저 보수파리들 개돼지처럼 풀어가지고 당권 잡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당권 잡을 자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제도를 원하겠죠. 이건 이미 현재 비대위를 욕하는 거고, 그 다음 글은 이제 친박을 지금 비판을 하는데, 박근혜 파라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들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사람들. 차라리 충직스러운 이정현 의원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물론 지금 홍준표 씨 얘기하는 게 대부분 절반 정도가 다 거짓인데 이거야말로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탄핵 때 탄핵을 투표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친박이든 뭐 비박이든 솔직히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을 언제 반대했나요? 다 같이 그냥 무기명으로 투표하자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정현 대표의 치명적인 실수라 보거든요. 그때 분명히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했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걸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떻게 야합을 해가지고 탄핵을 무기명으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지만은 당론으로 찬성자 손들어, 반대 손들어 정하자. 왜?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대통령과 당이 국정 운영을 공동 책임지게 한 당원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은 손들고 투표하고 당에서 나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리를 안 한 게 이정현 대표입니다. 이게 이정현 대표고 그나마 저기서 좀 시비를 건 게 조원진, 김진태 의원이 두 명이 좀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 국회에서 이른바 반대 발언도 신청하고 근데 그걸 안 받아줬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 탄핵 때 숨어 있었던 친박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청원이나 뭐 최경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최경환 씨는 뭐 우리 당원들한테 최경환 씨는 선거운동하다 잡혀가지고 거의 몰매 맞을 뻔